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언니 오늘 좀 나 같은데요 목소리. 뭐지 그거? 안녕하세요. 네.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네, 지금 너무 맛있는 맥주를 마시고 이렇게 목소리 힘이 좀 살짝 빠졌나 봐요. 원래 독해. 역시 여름밤에는 맥주죠. 네. 지금 블루문에 오렌지를 넣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이러다 정말 본격 음주 방송. 네. 오늘은 우리 엘리의 그 패션 워크 하는 날이죠?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엘리? 아니 그 독해님은 그 주제가 항상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욕망의 건축. 돼지의 기억. 이제 딱 두 번 했는데 뭘 있어 보인다고 자꾸 그러겠어. 나도 뭔가 되게 멋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름을 진짜 한 1시간 고민하다가 오늘은 지독했던 여름날의 기억 피처링 썸머 인턴십이라고 나이스. 오늘은 그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네. 학교에서 이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여름방학이라는 거를 회사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 알아요. 아이들이 있는 그 직원들이 뭐 애들 때문에 애들 방학이라 그렇지. 뭐 이렇게 해야 그때서야 네, 맞아. 맞다 이제 방학이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요 근래도 이제 방학 시즌이고 슬슬 이제 저희 회사도 그 인턴 자리를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잡을 찾는 그런 엔트리 이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이력서 같은 거를 막 내기 시작해요. 나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여기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난 뭐 했지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정말 2년 반 동안 여기서 인턴십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뉴욕 하면 또 패션이고 패션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패션 세계에 이제 발 담그는 초기 단계, 네, 처음 단계 인턴십에 대해서 조금 그냥 재밌는 얘기, 제 경험들, 그다음에 주변에서 들었던 거, 그다음에 인턴을 어떻게 찾는지 뭐 이런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해보려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엘리는 원래 유학생 신분이 인턴을 하면은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지? 원래 OPT. 네. 그거랑 관계된 뭐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학교 다닐 때는 뭐 미국 유학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저희는 그게 없어요. 소셜 시큐리티가. 난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밟는 방법이 있어요. 학교에서 일을 하면 돼요. 학교에서 일을 도와주면은 소셜 시큐리티가 나오는데 아니면 그냥 저처럼 학생 비자로 온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가 없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가 없으면 페이드 인턴을 못 해요. 그렇죠. 네. 패션은 페이드 인턴이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가 있거나 없거나. 네, 어차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2008년, 9년 그때는 패션 인턴십은 정말 언페이드 돈 안 받고 그냥 보통 그래도 줄을 서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왜 레주메 이력서죠? 이력서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력서 양식이 없고 자기 이력서를 자기가 직접 A4에 적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형식만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름 주소 쓰고 그 다음에는 학교, 그 다음에는 뭐 익스페리언스, 그 다음에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킬, 그 다음에 뭐 상 받은 거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런 정해진 그런 틀의 안에서 그냥 디자인하는 애들은 뭐 꾸미기도 하고 하는데 좀 자유롭잖아요. 한국보다. 처음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어쨌든 그 A4 용지를 채워야 되는데 학교 쓰고 그다음에 경험을 써야 되는데 거기가 텅 비면 그죠. 거기다 더 이상 뭘 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사진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맞아. 가족사항을 쓰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어쨌든 거길 채우려면은 인턴을 또 하고 해서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졸업하고 잡을 찾을 때 이 학생은 되게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인턴을 했구나, 일을 했구나, 경험이 있구나 이런 게 바탕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패션 학과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인턴십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이에요. 거의 필수.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학교들 중에서는 인턴십 크레딧, 인턴십을 하는데 거기서 주는 이제 크레딧이 그 학과 크레딧으로도 적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맞아. 특정 클래스에서는. 뉴욕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많죠. 많아요. 맞아. 그 다음에 저 학교 다닐 때도 인턴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인턴을 회사 입장에서는 인턴이 있으면 좋죠.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마다할 이유가 없죠. 돈도 안 주고 자기들이 불편한 일이라보다는 좀 어쨌든 허드렛 일 이런 거 거 시킬 뭐 수 있으니까. 다 시킬 수 있으니까 저도 2년 반 동안 3군데 거의 한 4군데 정도에서 인턴을 그러면은 했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를 위주로 했던 거예요? 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인턴십이 또 좋은 게 계속 꾸준히 인턴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잡으로 되는 경우가 되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졸업과 동시에 풀타임 잡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보스나 이제 회사를 잘 만난 경우. 그죠. 근데 대부분은 또 반대로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별의별 특이한 사람들을 인턴하면서 다 만나봤던 것 같아요. 왜 Devil Wears Prada라고 앤 해서웨이 나오는 영화 보면 그 편집장이 이렇게 옷 이렇게 가방 이렇게 딱 던지고 가잖아요. Anna Wintour. 네, 그것처럼 약간 패션 쪽에는 그렇게 좀 특이한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막 까다롭고 뭐 어디든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줘요.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여름 인턴은 학교를 이제 패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 공지가 되게 많이 와요. 그렇죠. 여기 보면 복도에 이렇게 붙잖아요. 복도에 그죠? 붙여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그 인턴십을 구하는 건 그렇게 이제 패션 학과 다니는 친구들한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은 회사 그 웹사이트 커리어란에 인턴도 무조건 떠요. 그냥 뭐 풀타임 잡만 뜨는 게 아니라 썸머 인턴십 구한다, 뭐 윈터 인턴십 구한다, 아니면은 뭐 그냥 인턴십 우리는 찾고 있다, 항시 찾는다, 뭐 이런 게 인턴십에 관한 커리어 인포메이션은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커리어 사이트 치면은 거기에 바로 항상 뜨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뉴욕은 커리어 사이트가 많잖아요. 뭐 starcareer.com, 그다음에 링크드도 그렇고, monster.com도 있고, 그런 데서 인턴십을 치면은 이제 관련 인턴십 잡이 많이 뜨는데 그렇게 질문 해서 하나 있어요. 찾으면 아까랑 연결된 질문인데 보통 회사에 그런 큰 회사의 커리어 섹션에 가면 인턴십 구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광고를 낼 정도면 페이드 아니에요? 페이드 인턴십 아니에요? 페이드 인턴십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요즘은 대부분이 거의 다 페이드 인턴십이에요. 인턴십으로 바뀌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때만 해도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군데인가 4군데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하다못해 제가 아는 친구는 보스가 강아지 산책시키고 오라고 자기네 집에 가서 그러는 키를 주면서 가서 내 강아지 산책시켜와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왜냐면 뉴욕은 아시다시피 9월 달에 패션 위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디자이너들이 한 7월 달부터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패션 위크, 그 패션쇼에 쓰는 브랜드들은 디자이너들이 7월 달부터 집에 못 들어가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인턴의 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인턴의 잡과 아니면 뭐 엔트리 레벨 디자이너의 잡의 경계선이 크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돈 안 주고 쓸 수 있는 약간 막말로 노예 같은 그런 식으로 인턴을 부리는 회사들이 많아서 정말 하다못해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원단을 잘라라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내 일이 아니라 테크니컬 디자이너 그런 원단을 자르거나 원단을 뭐 패턴을 베끼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따로 하는 풀페이드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엑스트라 돈을 주고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인턴한테 시키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정말로 자기 몸종 다루듯이 다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샐러드를 사와라, 뭐 커피를 사와라. 그런 건 이러면서. 너무 흔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그거는. 흔한데 패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는 인턴하면서 그런 거는 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만족 그런 거를 뭐 이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공장들은 선풍 그 에어컨이 없어요. 없지. 보통. 예. 근데 감당이 이제 안 되지 그런 걸로 아무리 돌려도.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샘플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에서 하나 보통 이제 쇼에 올릴 샘플 하나를 두 개를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디자인이 바뀌는 바람에 당장 이틀 후에 올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인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저보고 가서 그걸 끝날 때까지 옆에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중을 들으라는 거예요. 수발을 들. 네. 그러니까는 수발을. 몸종이라는 거죠. 못 걸어다니나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수발을 들어. 이거 소잉하는 사람이 이거 하고 뭐 야 이거 잘라 그러면 그 옆에서 그거 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일은 아침부터 가서 그 사람이 그거를 딱 끝나는 순간까지 옆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끝나면 그걸 들고 와라. 근데 그 사람이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새벽 3시에? 그래서 전 새벽 3시까지 옆에 앉아 있다가 그거를 들고 회사를 갔어요. 오 마이 마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화가 나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걸 시켰을까. 근데 저는 하다못해 이제 그래 어떻게 여기서 잘 보이면 내가 졸업하자마자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진짜 군소리 안 하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랬던 경험도 저도 있고 뭐 아는 친구는 디자이너가 이제 뭐 샐러드를 사오라고 했는데 샐러드를 사왔대요. 근데 오이가 그 샐러드에 들어있는데 너는 왜 내가 오이를 못 먹는 걸 몰랐냐 이러면서 그 샐러드를 눈앞에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통째로. So mean. 그런 많은 이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다 언페이드고 당연히 돈 안 줬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런 게 제가 다닐 때의 인턴 현실이었으면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 인턴과 그다음에 엔트리 레벨 그냥 원래 시작하는 디자이너들의 그 경계선을 또렷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확실히 정해진 이유가 언제냐면 2012년에 네. 패션 관련 잡지 회사 인턴들이 그 잡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합당히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 아닌데 이 회사는 나의 능력을 공짜로 쓰고 있다. 네. 내가 왜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너네한테 돈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네 회사에서 설명하는 처음 시작하는 디자이너나 시작하는 그런 어시스턴트 에디터의 일인데 그거를 내가 다 하면서 나한테는 돈을 안 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이제 인턴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은 거의 66억에 달하는 돈을 이 회사에서 그동안 인턴을 했던 1000몇 명의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이 있었고 어머나. 그 일이 있고 나서 2015년에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가 있어요. 네.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쌍둥이가 런칭한 네네.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던 파슨스 학생이 네네. 이 회사를 상대로 또 고소를 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나는 이름 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다 알 거 아니야. 더 러라고 올슨 자매 올슨 있죠. 자매. 네. 쌍둥이 자매가. 그래? 쌍둥이 자매가 여자 브랜드가 난 잘 모르겠어. 여자 브랜드고. 네, 그래서 진짜 모르는 꽤 거구나. 비싸. 네, 꽤 비싸요. 그래? 네, 근데 예뻐. 너무 예쁘고 네, 아무튼 뭐 여기는 뭐 그냥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를 한 이유는 똑같은 이유예요. 나는 몇 파운드에 달하는 옷을 오버사이즈도 많고 되게 길어요. 그런 옷 스타일도 옷도 있고 막 코트도 있고 막 이런데 그렇게 무거운 옷을 한여름에 뉴욕을 걸어 다니면서 이거는 부당한 대우다. 그리고 내가 왜 일주일에 정말 인턴인데 난 돈 한 푼도 안 받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비슷한 이유죠. 이런 이유로 고소를 한 거예요.
올슨 자매는 탓이 없다. 이제 이 사람들이 고소할 때는 되게 특정 그 회사에서 이제 자기랑 직속으로 일하는 자기한테 일을 그런 부당한 일을 지시했던 사람들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을 시켰고 이건 부당했고 이러면서 또 고소를 하고 그게 결국에는 받아들여져서 이 이제 올슨 자매의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더 큰 코퍼레이트 회사가 그동안 인턴을 했던 사람들한테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인턴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2015년 이제 이후죠. 그때부터는 뉴욕에 패션 인턴을 찾는 회사들이 인턴과 어시스턴트 레벨의 풀타임 사람들의 이 경계를 확실히 나누고 더 이상 부당하게 오버타임도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인턴은 인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이 직업군에 해당되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이 사람들한테 하면 안 돼. 예를 들면은 디자이너인데 저는 디자이너지만 제 일은 이제 뭐 스케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뭐 그런 걸 결정을 하고 팩팩을 만들고 이런 건데 이런 일을 이 사람들한테 메인으로 시키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얘한테 시키면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교육 목적에서 시키는 거면은 그냥 뭐 익스피리언스 입장에서 시키는 거면은 그건 괜찮지만 그게 이 인턴의 주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선이 생기면서 패션 쪽에서 인턴을 찾는 친구들은 조금 더 편하게 인턴을 찾을 수 있고 혹시 언페이드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뭐 회사 학교 크레딧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인턴 자리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은 없어요? 아무래도 줄어들 거예요. 아무래도 줄어들 그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인턴을 페이를 줘야 되면 그것도 디자인 팀이든 어떤 팀이든 그 버젯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만큼 엑스트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회사나 다른 회사들 봐도 꾸준히 서머 인턴은 뽑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돈을 안 주더라도 학교 크레딧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랑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우리 회사에서는 뭐 갭이나 바나나 리퍼블릭 같은 데서는 어떤 거를 하냐면 바나나 리퍼블릭 갭 컴피티션이라는 거를 해서 학생들이 바나나나 이런 이제 그 회사에서 주제를 정해줘서 거기에 시험이라기보다는 뭐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턴을 뽑고 그 뽑힌 인턴에 한해서는 여름 내내 돈을 주면서 인턴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을 좋네요. 제공하고 그렇죠.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온 코넬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돈 다 받아. 다 받는데 어떤 케이스는 이제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회사 막 시작한 애들 있지. 걔네들보다 더 받아. 왜요? 왜냐면은 시간당으로 받아서 시간당으로 받아서 그래. 아하. 그러니까는 딱 정직원이 되면 연봉으로 그죠?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버타임이고 뭐거든 다 필요 없어. 연봉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오버타임을 받기 때문에 오버타임은 1.5배야. 그죠. 주말에 하면은 2배. 네. 그래서 그 팀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버타임을 해야 되거나 막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프로브를 물론 해야지. 그냥 주말에 와가지고 룰루랄라 해가지고 4시간 인터넷 하고서는 4시간 차지하면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요. 그럴 사람 있냐. 우리 데드라인이 언젠데 요번 주말에 아니면은 뭐 매주 주주 동안 4시간씩 더 오버타임 할 사람. 그러면은 손 들잖아. 내가 하겠다고. 우리 팀 괜찮다. 인턴들은 그거 너무 하고 싶어 하지. 그럼 돈 다 받으니까. 그죠. 걔네들은 아울리로 받으니까. 거기다가 뭐 6개월이 됐건 4개월이 됐건 그러면은 학교에 크레딧 인정 다 받고. 우린 페이드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인턴십, 그 패션 쪽 인턴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다르죠.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큰 회사 위주로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큰 회사들은 어쨌든 그런 인턴십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또 회사의 이미지이기도 하니까 되게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회사도 나름대로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야. 그러니까는 다 페이 해주고 사실 이름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애들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아워를 다 일을 하면서도 오버타임 하나도 못 받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무실에서 인턴을 뽑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페이 못 해준다.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 애들 아마 줄을 쓸걸. 설계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엘리는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일했던 회사들 한 군데는, 그러니까 저는 다 큰 회사라기보다는 패션쇼에 쓰는 그런 회사들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쇼 때문에 인턴을 좀 많이 뽑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랑 정말 인터뷰도 이제 인터뷰 보러 갔는데 그냥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 준비해 이력서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일단 너, 뽑고 봐. 너 언제 돼? 그래서 나 내일부터 돼? 그래서 네, 돼. 그랬더니 그럼 내일부터 와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어차피 페이 안 해줄 거니까. 페이 안 하고 그럴 거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 친구가 그 디자이너가 나중에 너 잡 찾을 때 레퍼런스 필요하면 이제 레퍼런스가 해주겠다고. 뭐냐면 이제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너의 능력을 설명해줄 뭐 그런 뭐 전에 내가 나랑 일했던 같이 사람이랑 했었는데 얘가 그런 이런 걸 잘하더라. 뭐 이런 거 해줄 얘기. 내 이름 넣어도 돼. 뭐 이런 걸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그거 하나 보고 그 허드렛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언니 저 같은 경우는 한 여름방학 내내 했거든요. 3개월. 근데 당연히 토요일까지도 갔고 쇼 끝나고 잘렸어요. no. 네. 그리고 쇼 때도 쇼 다 하고 나서 그 쇼 했던 옷을 트럭을 타고 다른 인턴 애들이랑 트럭을 타고 집에 저희 회사로 와서 브랜드 뭐야? 그걸 다 정리하고 다음날 이메일 하나 받았어요. 이제 안 와도 된다고. 나 소름 끼쳐. 그 근데 브랜드 뭐야? 잘 되고 있어요? 그 브랜드? 망했어요. 그렇지. 망했는데 한때 진짜 유명한 브랜드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면서 그때 이제 했던 일들이 돈 한 푼도 물론 안 받고 3개월 내내 아침에 가면은 거의 11시, 12시 그 정도 퇴근해요. 점심 저녁값도 당연히 안 주고 이 회사가 유일하게 나한테 해줬던 거는 밤 12시 이상으로 일하면은 그러니까 12시가 오늘 하루가 넘어가면은 집까지 갈 수 있는 그 차를 제공해줘요. 네, 택시를 불러주고 그것까지는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가 다였어요. 그거 말고는 이제 딴 건 없고. 근데 그때 이제 했던 일들이 아까 말한 공장에 가서 앉아서 옷이 끝날 때까지 옆에 앉아 있고 밤새도록 그 스케치를 해요. 근데 제가 나름 유일하게 잘하는 게 스케치거든요. 스케치를 이제 한 번은 열심히 정말로 한 50개 옷을 갖고 와요. 갑자기 저한테. 그랬더니 이거를 다 색깔까지 다 그리래요. 어머나. 거의 한 일주일에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이절지죠. 이절지 사이즈에 모델이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옷이랑 디테일까지 다 해가지고 색칠 다 하고 그걸 그렸어요. 그래서 쫙 폈는데 너무 이쁜 거여서 이걸 내가 했다. 이제 그때 너무 만족스러웠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났더니 나한테 뭐 고마워 이제 이래 어떤 디자이너가. 그러더니 지는 딱 저보고 이제 넌 딴 거 해 이러고 이제 넌 또 공장 가고 막 단추 찾아다니고 그 딜리버리 하는 그 운반하는 사람들이랑 운반도 하고 어쩔 땐 메일도 나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어디 이제 그 디자이너 방을 이렇게 헤드 디자이너 제일 높은 디자이너였는데 그 사람 방을 지나는데 막 그 카메라맨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헤드 디자이너가 붓을 들고 오 마이 마이. 나 울었어요, 그때. 붓을 들고, 그 그림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한쪽으로 딱, 아직도 생각, 머리를 이렇게 잡고, 붓을 들고, 그리는 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브랜드 망했다며. 그 디자이너는. 근데 말 안 할래요. 하지 마. 불편하니까 얘기하지 마. 불편해요. 어차피 한국말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진짜 상처받았겠다. 정말 대박. 상처받았고, 대박. 와. 나중에 보그에, 그 다음에 실렸다는데? 보그에 그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랑 내 사진, 내 그림이랑 실렸어요. 진짜. 네. 대박.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크게 상처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그때는 뭘 몰랐어요. 저는 그냥 원래 다 그러려니. 왜냐면 또 제 친구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친구니까 말할게요. 도나카렌 인턴십을 갔는데 제 친구가 되게 유명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림 잘 그리기로. 우리 파슨스 안에서도 되게 유명한 아이였는데 포트폴리오를 들고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디자이너가 이렇게 보더니 너 잘했다고. 잘했다. 너 진짜 그림 잘 그려. 너 진짜 아이디어
진짜 대단하다 이러더니 내가 이제 그 인터뷰 본 그 여자가 내가 내 위에 보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일 찾으러 오라고. 오리지널인데? 응. 그걸 왜 오리지널을 갖고 가서 근데 또 이 바보같이. 이 바보가 또 그냥 이건 기회다. 이건 기회다 싶어서 그 오리지널을 딱 놓고 주고. 온 거야 이거를 언니. 바보. 아우.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인턴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냥 열심히 이제 또 돈 아까는 저처럼 학교에서 날구기는 그런 아이가 여기서는 그렇게 허드렛 일을 막 하면서 나랑 가끔가다 만나고 시장에서 원단 시장에서 야 너 어디서 인턴해? 막 이러면서 만나고 막 이랬는데 백인애였는데 몇 달 이제 여름방학 내내 안 보이다가 다음 이제 학교를 갔는데 얘가 완전 황당하다고 이러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걸 봤냐면 그냥 우연히 다른 디자인 뭐 찾다가 이제 막 도쿄반에도 가면 이렇게 막 자료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뭘 찾다가 가끔 이렇게 막 종이 뭐 이면지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자기 거를 다 복사해서 스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스캔해서 이렇게 프린트로 뽑은 거 복사본이 그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는 이제 찜찜한 거지. 이걸 얘네들이 도대체 왜 복사를 했을까? 근데 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냥 누구한테 메일로 보내려고 했어. 아니면 누구 보여주려고 했어. 이렇게 하면 그만이긴 한데 이 친구와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디자인 해놓은 걸 보니까 비슷한 거야. 내 거랑 비슷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건 내가 디자인한 거고 이건 얘네가 한 건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기본적인 자켓 막 이런 거면은 말을 안 하는데 누가 봐도 이 아이가 특이하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자켓을 입으면 이 앞면이 되게 길게 늘어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앞피스가 늘어지면서 이게 밑에서는 이렇게 다 메비우스 띠처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목으로 넘겨가지고 스카프처럼 되는 약간 그런 특이한 구조의 자켓인데 근데 그거랑 내가 봐도 너무 비슷한 컨셉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인턴십을 또 했었고 또 다른 데서도 야, 패션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에요. 그 동네 장난 아닌데? 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뭐 내 디자인을 뺏기거나 내 아이디어를 뺏기거나 이런 경우는 억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막 원통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날 때는 허드렛 일 할 때. 예를 내가 들어 지금 뭐, 이러려고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 뭐 강아지 워크 시키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는 옷들 가서 리턴하는 것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허다하죠. 우리나라도 왜 이땡땡 디자이너가 그 열정페이 해가지고 네. 인턴 엄청나게 일 시키면서 네, 그냥 차비 30만 원 정도만 준 걸로 해서 그죠. 고소당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이 뉴욕에도 이제 여기는 조금 더 그런 사람의 인권을 뭐 중요시한다라고는 했지만 패션 쪽에서는 그게 절대 먹히지 않았었죠. 그죠. 네. 근데 다행히 그런 사건 있은 이유로. 네,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저는 그런 걸 다 당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로 들고 일어나면서 몇 명의 좀 이렇게 리더십 강한 친구들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변호사 하셨을지도 몰라.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큰 회사가 뒤를 봐줬긴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지. 생각만 해도 너무 싫다. 진짜. 패션쇼 끝난 다음 날 이메일로 통보받기. 네, 이메일로 너 이제 안 와도 돼. 자기가 되게 소모품이 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한참 학교 다닐 때는 특히 패션학과 친구들은 그런 얘기로 너무 자기들끼리 막 누가 더 포악한 어뷰즈 당했는지 누가 더 힘든 인턴 생활을 했나. 그래서 다 알아요. 어떤 회사 가지 마라. 어떤 회사 가면 진짜 너는 소처럼 일하다가 개를 피해라. 그 회사 가면은 개를 피하고 그렇게 된다. 이게 우리 사이에서는 되게 돌아요, 그 정보가. 그래서 어느 회사 가지 마라, 누구 만나지 마라, 막 이런 거. 아줌마들끼리 모여도 어떤 시어머니가 제일 독한가 그런 거 얘기해.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회사는 우리 때는 이제 이 회사는 돈을 준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데는 되게 치열해요. 그죠. 네. 어쨌든 우리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인턴을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졸업을 하고 나서 잡을 찾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력서에 이렇게 한 줄 더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턴을 함으로써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랑 친분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인맥이고 저도 이제 지금은 업계에 있지만 제가 이 회사에 있어도 다른 회사 디자이너들이랑 다 연결이 돼요. 어떻게든. 그럼요. 필드가 너무 좁아서 제가 그냥 한 다리만 건너면은 제이크루 어디서 일하는 친구, 뭐 엔테일러 어디서 일하는 친구 다 알기 때문에 저랑 친한 인턴이 특정 잡을 구한다면은 충분히 걔를 그렇지, 연결시켜 줄 수 수 있지. 있어요. 그렇죠. 회사에 가면은 거기 어떤 인턴 자리를 구할 때 처음 인터뷰는 거기 HR 인사과들이랑 보잖아요. 근데 그 회사의 인사과 이메일을 안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잡을 이제 찾기 시작할 때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잡 서칭 사이트들 몬스터나 뭐 스타일커리어닷컴 이런 데에 그냥 올라오는 잡에 어플라이 하는 것보다 인사과나 직통 디자이너한테 바로 내 이력서를 보내고 뭐 샘플 포트폴리오를 보내서 하는 게 거짓말 못해서 한 20배는 빨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인턴십을 많이 하려고 하죠. 사실 미국이 인맥으로 움직이는 거는 진짜 훨씬 더 심하죠. 인맥, 한국보다. 학연. 더 심하지. 학연, 인맥. 그쵸? 네, 저만 진짜 그렇게 심하지. 느끼는 거 아니죠. 네. 여긴 진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드러내놓고. 네,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니까요. 네. 공채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미국은 공채라는 공채 개념이 개념이 없네요. 없지. 네. 공채라는 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맥이라기보단 전 좀 운이 좋았던 게 저랑 이제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옷가게의 손님이 저희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 옷가게에서 일을 하면은 왜 이렇게 명함 놓고 가는 그 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명함에다 이렇게 놓고 갔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제 이력서를 이제 보내서 그 친구가 HR한테 전달한 케이스. 그렇게 해서 그 우리 회사 그 HR 그 인사과랑 연결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 노력이죠. 계속 이제 푸시하고 막 부탁하고 이래서 결국엔 간 건데 만약에 몰랐으면 전 절대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This is 34th Street, Herald Square. Transfer is available to the D, G, F, N, M, R, and W trains. Transfer is available to the M34 Select Buster. Connection is available to the PAC.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시면서 이제 뭐 미국 유학을 준비하신달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일하시기를 원하면서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인턴을 구하고 결국에는 그게 잡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지. 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분야니까. 근데 네. 나는 패션이 그 정도일지는 정말 몰랐다. 패션은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도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고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 모르겠네. 자리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엘리 뭐 인턴을 구할 때 인터뷰나 뭐 그런 잡을 구할 때나 그 인터뷰할 때 팁 같은 게 있어요? 뭐 꿀팁 네, 그러니까 같은 거? 당연히 이제 이력서를 아마 이제 한국에서 듣는 분들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여기는 이력서 포맷이 없다는 거. 그거는 저도 진짜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교육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백지장에 너를 써라 해요. 여기에 이력서는 꿀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력서가 한눈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인턴 같은 경우는 정말 솔직히 막 되게 이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냥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이것만 한눈에 보면 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지쳐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것도 되게 요즘 세대에 나오는 말들인데 이렇게 핸드폰을 켰을 때 스크롤하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말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회사를 지원한 사람이 이력서를 보냈는데 그 이력서가 막 3페이지, 4페이지 이러면 이 사람들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뭐 런치 브레이크 타임에 볼 수 있는 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딱 이 사람의 그 이력서를 다운받아서 그 이력서가 정말 한 장에 간략하게 나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도 그게 한 장에 간략하게 나와야 이거를 그 런치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훅
읽을 수 있어요. 그죠. 한쪽으로는 포크로 샐러드 밥을 먹으면서 먹으면서 왼쪽으로는 이렇게 쫙 켜가지고 한눈에 딱 볼 수 딱 볼 수 있게. 있게. 아, 얘 어느 학교 졸업했구나. 아, 얘 여기서 어디서 인턴을 했네. 아, 얘는 이런 컴퓨터를 스킬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하나고, 패션 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누가 인터뷰 가기 전에 뭐 팁을 달라고 하면 저도 항상 그렇게 해요. 간략하게 해서 보내라.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예술하는 친구들은 자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말보다는 그림이나 뭐 만드는 옷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이면 잘할수록 아니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보내거든요. 네. 막 어떤 애들은 정말로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진짜 한 50페이지 정말로 얘가 정말 잘하긴 했는데 내가 그걸 50페이지를 다 볼 시간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잘한 거 뭐 프로젝트 4개 정도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오히려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런 게 다 통과되고 나면 직접적으로 만나잖아요. 저희 회사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인터뷰를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인턴들. 네. 펑크족이 왔어요. 여자인데. 옆머리 막 밀어버리고. 옆머리 정말 옆머리 없고 한쪽은 길어요. 네. 그리고 진짜 코 뚫고 혀 뚫고 체인으로 이고 막 바지 입고 그 스키니 청바지 입었는데 다 찢어지고 거기에 막 한여름인데 통부츠 신고 티셔츠 입었는데 여기 막 그 혓바닥 행 내민 그 이상한 약간 해골무늬 그런 거에 뭐 브라 다 나오고 진짜 스모키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진짜 여기 관자놀이까지 까만색 다 닿게 이렇게 하고 온 애가 인터뷰 본다고 왔는데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좋은데 난 얘한테 이 기회를 너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너는 그래 이러고 이제 보냈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자기의 개성이 있는 건 좋은데 이제 특히 패션 잡은 이 회사의 분위기에 맞춰서 옷 입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네. 왜냐하면 브랜드마다 그 특색이 있잖아요. 너무 확연하게 있잖아요. 브랜드마다 타겟층도 확실하고 이 회사가 어떤 디자인 하는지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회사 옷을 입고 가진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그거랑 엇비슷하게 하고 입고 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심지어 만약에 옷을 사러 가니까 오늘은 이 샵을 가야 되겠다 하면은 일부러라도 그 회사 옷을 다시 챙겨가지고 입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왜냐면 세일즈 퍼슨들이 훨씬 대하는 게 다르니까. 너 이미 우리 거 입고 있네. 그러면서 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하물며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 그 펑크족 그 아가씨는 너들은 인재를 놓쳤어. 그러면서 뒤도 안 들어보고 아마 돌아서지 않았을까 싶어. 피스 막 이러면서. 피스요? 아니 근데 정말 이거에 대한 일화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잡을 구할 때도 이걸로 막판에 떨어지는 친구들 얘기 정말 많아요. 사실은. 제 친한 친구가 제이크루에서 일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굉장히 능력 있는 자기가 봐도 너무 그동안 너무 성실하게 디자인을 해왔고 이런 친구가 이제 어플라를 해서 보통 이제 잡 인터뷰를 하면은 한 3번 정도 하잖아요. 이제 진짜 풀타임 잡을 구할 때 특히나 경력직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같은 팀 사람들이랑 보고 그다음에도 디자이너랑 보고 마지막에 이제 그 CEO랑 보는 인터뷰를 했대요. 이 어떤 친구가 막판에 사람들이 다 너무 좋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제이크루 CEO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 얘를 왜 떨어뜨렸냐고 이렇게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친구를 왜 우리가 봤을 땐 얘가 최고인데 그랬더니 딱 그 CEO가 하는 말이 걔 구두 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못 봤는데 그런 구두를 신는 디자이너는 우리 회사 디자인을 못 할 거야 라고 한 번에 말하더래요. 그래서 구두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런 약간 우픈 얘기도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보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다르지. 근데 하물며 그 CEO는 얼마나 날카로운 정말 매의 눈으로 보겠어요, 진짜. 경력직이니까 게다가. 그죠? 어떻게 보면 웃기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패션 쪽은 그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옷도 입고 가고 나의 포트폴리오도 약간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조절해서 뭐 건축 쪽도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자기 마케팅이에요. 자기 프레젠테이션이고 이게 인턴도 그렇지만 특히나 경력직이면은
만약에 10년, 15년 차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지. 그쵸. 그죠. 10년쯤 됐으면은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거. 15년쯤 됐으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그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말로 완전 기준도 기본도 안 되고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거기란 얘기야. 거기서 거긴데 결국엔 나를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신발 보고 떨어지는 거 그거는 정말 잘못한 거지 경력직이라면. 딴 분야도 아니고 패션 쪽인데. 그럼 마치 소개팅에 쪼리를 신고 나간. 그런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저 옛날에 소개팅에 쪼리 신고 나갔다가 F부터 못 받은 적 있거든요. 진짜? 갑자기 우리 도끼 씨 나 처음 만날 때 쪼리 신고 나왔는데. 쪼리는 아니야. 쓰레빠였지. 어떻게 쪼리하고 쓰레빠는 다른 거지. 어쨌든, 이거 어쨌든. 얘기했잖아. 발톱이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란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는 건가 봐요, 언니. 이게, 발을 봤는데, 쓰레 빠지고 있는데, 발톱이 너무 작은 거야. 기형적으로 작은 거야.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그렇게 내 발톱이 작은 거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톱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외로,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럴 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잡 헌팅이나 그런 것도 그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자기 마케팅하고 자기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내 백이 누구고 학연이 뭐고 지연이 뭐고 나 일단은 다 그거 제껴놓더라도 그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프레젠테이션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러면은 이제 그 인턴을 한 것을 잡으로 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그 회사를 꾸준히 인턴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이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뻔한 건데, 이제 저랑 진짜 친했던 친구가 코치에서 가방 디자이너로 졸업하자마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저희 학교가 유명하잖아요. 공부 진짜 많이 시키고 진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근데 특히 학기 중에는 정말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되게 할 일이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 친구는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갔어요. 인턴을. 어머나. 가서 인턴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는 당연히 걔가 거기 어쨌든 일주일에 1-2번씩 왔으니까 걔한테 그 회사 우선권이 또 친구들도 주어지고. 또 우선권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또 바로 가게 되고 사실은 인턴으로 발을 들여놓고 나면 자기 하기 나름이겠지만 좀 큰 회사에서는 그런 게 더 많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유명한 뭐 마크 제이콥스나 이런 디자이너를 뽑을 때 성실성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센스 있나 이런 거를 그 회사들은 많이 더 보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근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성실함이 더 우선이 되는 중요하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많은 걸 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조그마지만 부틱 회사들은 이 한 친구한테 주어지는 책임감이 되게 많죠. 방대하고 네. 많고 거기에 살짝 그 디자인적으로 자기 이 브랜드에 맞는 디자인적인 센스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가고 싶은 브랜드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쵸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비슷한 분위기로 내로우다운해서 몇 가지 회사를 이렇게 타겟한다 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에 처음부터 이 회사에 미국으로 유학 오는 발 떨어지는 순간부터 저는 이 회사에 오고 싶었거든요. 난 졸업하면 거기 간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 오는 사람들한테 되게 용기를 되게 주고 싶기도 한데 도전하는 건 솔직히 뉴욕에서 도전해볼 만 그럼요. 하잖아요. 네. 어쨌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뭐가 됐든 기회가 그렇죠.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것 같아요. 뉴욕은 아무래도 어쨌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한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도전도 중요하지만 제가 뉴욕을 와서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해줬던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여기서 쭉 크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받았던 교육과 너와 같은 세대에 미국에서 쭉 커 나가고 여기서 태어나서 큰 아이들이 받은 교육이랑은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너는 어떻게 보면은 겸손이 미덕이고 내가 잘해도 아니에요. 내가 잘해도 누구한테 덕을 더 돌리고 이랬을 때 너가 받는 게 한국에서는 그러면 쟤 너무 애가 됐어. 이렇게 한다면은 미국 애들은 나는 이걸 잘해. 앞으로 나서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기 PR하는 법을 당당하게 나는 뭘 잘하고 이건 내가 하는데 이런 성과를 받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자기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를 서스름 없지 않게 하는 거를 가 더 이제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더 배웠기 때문에 그죠? 나한테 너는 생각하는 방법을 확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우리 이모부인데 이모부가 해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확 와닿진 않았는데 정말 학교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갖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크게 와닿는 게 전 아직도 겸손히 미덕으로 알고 네네. 살고 지금도 내 몸에선 그게 늘 나와요. 왜냐면 몸 배웠으니까 정말로. 그냥 누가 뭐 너 너무 잘했다 그러면 그냥 나 너무 잘했지. 이게 안 되고 그래 뭐 우리가 한 거야. 팀이 했지 뭐 약간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법이 있다면 여기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가 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혹은 자기가 할 수 없어. 또 내가 이런 걸 했었으니까 이것도 내가 할게. 이 프로젝트도 내가 할게. 그런 아이들이 어쨌든 하나 더 먹더라고요. 그럼요. 뭘 하든 간에 더 갖게 되고. 그렇죠. 청취자 중에 지금 인턴을 구하는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패션 인턴을 도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아니죠.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오늘은 그냥 여름방학도 했고 지난 저의 여름날의 기억 썸머 인턴십 그 뜨거운 여름이 없었으면 지금의 엘리가 없었겠죠. 그랬겠죠? 맞아요. 그랬을 거야. 그때 그 고생이 그럼. 없었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진짜.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에 설치창에다가 엘리 뉴욕 이렇게 넣으시면은 저희 페이지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스타 주소 뭐였죠? 인스타그램 주소가 enw_official입니다. 지금 그새 팔로워 수가 또 60명이에요. 우리 엊그저께 네. 제가 봤을 때 50명이었는데 오, 그래요? 네. 나날이 속도가 붙고 있죠? 그러게. 네. 예이. 네. 네. 저희 항상 보고 체크하고 답글도 달고 그리고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은 포스팅 하니까 저희 팔로우업 해주시고요. 팟빵 전문은 독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 나눠져 있죠. 팟빵 전문, 페이스북 전문, 인스타 전문.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독해였습니다. 네, 저는 원래였습니다. 저는 엘리였습니다. Love.